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난 이브야. 안녕, 난 호야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오늘 우리는 넷플릭스 관심작 3채를 리뷰하려고 해. 재미있게 들어줘. 줄거리 먼저 소개해줄게.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아버지를 잃은 한 과학자가 인간에 대한 복수심으로 외계 생명체인 삼체를 지구로 불러들여. 삼체는 인류보다 발전한 외계 생명체로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행선을 발사하는데 지구에 도착하는 데만 400년. 그동안 인류의 발전을 방해해야만 한다. 과연 인간들은 그들의 침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줄거리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호야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무조건 추천. 이 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을 해. 특히 MBTI에서 N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추천. 왜냐하면 이 외계인 침략이 단순한 지구의 침입이 아니라 지구 안에 인간 스파이라는 걸 심는다는 게 매우 흥미로웠어. 또한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줘서 나는 좋았어.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편협한 사고관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통찰해주는 드라마라서 개인적으로 추천해. 이분은 어떻게 봤어? 나도 추천해. 나도 호야처럼 이 외계인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재밌었어.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세티, SETI를 찾지 말라고. 여기서 세티는 외계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찾아내거나 그런 전자기파를 보내고 외계 생물을 찾는 것을 말해. 스티븐 호킹이 이런 경고를 했을 정도면 외계 생물의 실존 여부에 있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어느 정도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 한 번쯤 보면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호야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어? 나는 에이사 곤살레스를 선택을 했어. 이름 특이하다. 그치. 어디 사람이야? 멕시코 사람인데 나도 처음 보는 배우거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외계 생물체 삼체가 인류 발전을 막기 위해서 공포감을 심은 인물 중 하나잖아. 극 중에서 눈에 막 숫자가 뜨는 그 사람이 이 에이사 곤살레스인데 그만큼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외계인들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역시 드라마에서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떤 인물 선택했어? 나는 진청 역할을 맡은 제스홍. 제스홍은 극 중에서 천재 그 자체야. 헤드셋을 착용하면 접속하게 되는 VR 게임 있잖아. 거기서 진청이 번번이 문제를 해결해서 레벨업 시켜버리잖아. 그치. 삼체인들에게 맞서기 위한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혼자 멱살 잡고 캐리하고 게다가 종종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까지 정말 현실에 있다면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라고 생각했어. 그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좋아. 제송은 뉴질랜드 출신이야. 1997년생이고 2017년 단편 영화 Sons of Liars로 데뷔했어.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어. 아직 출연작이 많진 않지만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더 체잉오버도 있고 특히 3채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으면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해. 에이사 곤잘레스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에이사 곤잘레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멕시코 배우야. 멕시코 배우고 2007년에 데뷔를 했어. 분노의 질주에 나왔더라고. 그리고 고질라랑 콩이랑 싸우는 영화에서도 나왔고. 그래. 근데 사실 다 못 봐서 그래서 고질라 vs 콩에서 에이사 곤잘레스를 한번 찾아볼까 해. 이 에이사 곤잘레스가 너무 좋았던 게 극 중에서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 되게 공감이 됐어. 에이사 곤잘레스가 나노 섬유라는 엄청난 물건을 만들었었거든. 이걸로 그 삼체를 숭배하는 구원의 배를, 이 장면이 좀 잔인하긴 했어. 반으로 갈라버렸고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까지 죽였잖아. 맞아.
물론 에이자 곤잘레스가 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충격으로 다음 시즌에서는 데일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막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거든. 문화 대혁명으로 아버지를 잃은 예원재가 외계인의 메시지를 회신하는 장면 있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게 핵심이잖아. 그렇지. 회신을 하면은 자신의 종족들이 지구를 점령할 테니 회신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는데 인간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갖고 있던 예원재가 자신이 도울 테니 지구로 와달라고 답신하잖아. 이게 모든 불행의 서막이었지. 어떻게 보면 예원재의 복수국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본 적 있어? 너무 재밌게 봤지. 여기 정말 유명한 대사 있잖아. 뭐야?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거. 맞아. 오일남 할아버지. 나는 그 대사가 문득 떠오르는 거 있지. 완전 이 상황 아니야? 그치.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회의감과 이 체념으로 이런 독단적인 행위라는 게 과연 옳았을까? 나중에 예원재는 이 자신에게까지 적대적으로 변한 외계인들의 행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어. 세 번째 키워드 시사앤 이슈 토크. 첫 번째 삼체 유니버스. 먼저 소설 삼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내가 소설 삼체를 찾아봤어. 소설 삼체는 이 중국의 과학 소설 작가 류츠신이 쓴 SF 소설이야. 중국에서 300만 부가 팔렸고 2015년에 휴고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중국에서 유명해. 사실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이 드라마와 큰 내용 차이는 없어.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과 인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과학, 철학, 그리고 인간 본성에까지 깊은 탐구를 담고 있어. 삼체 원작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드라마와 원작 이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소설 내용이 워낙 방대하잖아. 그래서 외계인 삼체 묘사 등 이 소설 내용 전체를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미로 표현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 그리고 아무래도 드라마에선 캐릭터의 다채로움을 살리는 게 더 재밌잖아. 그래서 주인공을 원래 1명이었는데 5명으로 설정을 했다고 해. 소설책은 왕мя오라는 중국인 한 명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한 명이었구나. 이거를 5명으로 찢은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노 섬유와 VR 게임 관련 캐릭터가 2가지로 나뉘잖아. 근데 소설은 왕мя오가 나노 섬유도 만들고 VR 게임도 하고 그랬다고 해. 한 명이 5인분을 했구나. 그치. 그래서 드라마로 나오면 재미없을까 봐 5명으로 나눈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는 해봤어. 그리고 윌이 죽기 전에 선물로 별을 주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 또한 뭔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인데 드라마에서 우정, 사랑 이야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 이런 설정이 과연 이 드라마에 독이 됐는지 아니면 득이 됐는지 차차 생각해보자고. 좋아. 이번에는 삼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호야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외계인 침략이라는 게 보편적인 주제가 됐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신박하게 풀어내서 좀 좋았어. 지구와 삼체가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설정. 그래서 삼체가 다가오고 있잖아. 점점 400년 걸쳐서.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이 발전을 늦춘다는 발상. 참신한 것 같아. 그리고 인간들이 삼체를 숭배하게 해서 침략을 돕게 하는 설정. 이게 재미 요소를 더해주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또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좋았어. 보다가 SF나 드라마나 뭔가 개연성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왜 이랬을까? 그래? 고민에 빠져서 영화에 몰입을 못하는 편이거든. 호야, 지난번에 F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너무 티가 됐어 방금? 오, 이성적인걸? 그냥 왔다 갔다 해. 논리적인데? 어떻게 봤어? 이분은? 나는 이 삼체 세계관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삼체 문제는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바 있다고 하더라고. 삼체 문제란 이 세 개의 물체 간의 상호작용과 움직임을 다루는 고전 역학 문제야. 좀 어렵지? 되게 어려운데? 혹시 이과야? 아니, 나 문과야. 근데 잘 정리해왔다. 이게 물체가 세 개가 되면은 물체 간에 작용하는 공전 계수주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예측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의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태양계와 다르게 불규칙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삼체 외계인들이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구나.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잖아. 그런데 어쩌면 인간도 각각의 항성이 아닐까 생각해봤어. 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개체잖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적어도 내 인생과 사고체계 안에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행성의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에 불과한 거지. 항성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항성은 나 하나뿐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타인이라는 항성과 그 수만큼 태양계가 존재하니까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관측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전쟁일 것 같아. 저번에 자기소개 때 국어 국문학과라고 했잖아. 이런 데 있어서 이 학과가 발현되는 것 같아. 멋진 평가인데? 그래서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작게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들. 어쩌면 당연한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 삼체 세계관이 나한테는 위로로 다가오더라고. 호야는 실제로 삼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맞서 대응할 것 같아. 물론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군인같이 전투에 능한 인간은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맞서지 않을까? 어차피 외계인 오면 그냥 죽을 게 뻔한데 태양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사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삼체가 온다고 삼체가 지구 전반을 둘러쌌을 때 사람들이 막 동요하잖아.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발설하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사실 이 외계인이 도래하지 않은 지금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혼돈의 시대에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나약해지기 십상이거든. 그래서 그 진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는 잘 알려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는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이 삼체인들이 정말로 인간보다 뛰어난 상위의 개체라면 협상을 시도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건 같은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 쉽지 않아 보였거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다 발전된 외계 문명의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 거야. 우리가 어떤 방안을 고안해도 외계인은 한 수 위인 거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승리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계 문명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평화주의자구나. 아니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는 거지. 내가 무식했네.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들이댄다고. 이분은 용감한 거지.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삼체인들이 인구 전체에게 You are bugs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복선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 삼체인이 예원제 남편에게 Bugs are easy to eliminate. 발음 최고다. 그러니까 벌레는 제거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무섭지 않아? 조금 바퀴벌레는 사라지진 않을지언정 인간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진 않잖아. 그런데 이 인간과 바퀴벌레의 지위가 바뀐다? 너무 섬뜩하지.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중국 SF 삼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 한 개 장면을 꼽아본다면 호야는? 나는 명대사가 하나가 생각나는데 역시나 당신이 아는 걸 조심해요. 거기서 당신 문제가 시작되니까 토마스 웨이드, 그러니까 그 우주선 보낸 짱 있잖아, 짱. 이 짱이 예원재 박사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 뭔가 문과라서 그런가? 감독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내 보면서 고민을 했거든. 감독이 결국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싶어. 첫 번째 장면에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나오잖아. 그리고 예원재 박사와 그 애인의 행동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봤을 때 편협한 사고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편협한 사고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감독이 경고를 하는 것 같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럼 명대사 하나를 꼽아볼게. 진이랑 잭이 VR 게임에 접속했을 때 게임 속 남자가 그러잖아.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요. 항세기와 난세기가 반복되는 이 삼체 세계관 속에서 죽음도 고사하고 수수께끼를 풀려는 사람들.
그러면서 점점 더 답과 공식에 가까워지지. 어쩌면 인류도 별 다를 바 없다 싶더라고. 우리의 의식이 한 세계에서 끝나더라도 다른 많은 세계에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대사가 정말 오래 남았어. 우리는 3체 1화에서 8화까지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